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는 새로운 결속과 유대 또는 결합 형태로 사회가 전화해 갈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로. 큰 틀에서의 국제 경제사 차원만 보지 마시고 개인사적으로도 관계가 새롭게 재편이 될 거라고요. 이 90년대만 하더라도 특히 IMF 직후에는 가정이 다 해체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는 해체라는 말이 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개념이 없어 무개념이라는 형태로 갔었어요. 무기력해진다. 그 다음에 개념이 없다. 이제는 아예 뭐 막장 이런 소리까지 와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뭘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뭘 의미하냐 하면 관계는 지금까지 사회 시스템 제 사회 시스템은 전면 재편될 수밖에 없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유대 결속 관계가 새롭게 재편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한다고 해서 뭐 익히 아시잖아요. 취업한다고 해서 보장된 게 없잖아요. 수시로 털리고 이제 철밥통이 없듯이 언제든지 털리잖아요. 털리고 나면 갈 데가 없고. 자, 그럴 때 저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참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행복하죠. 자를 사람이 없잖아요. 25년 장기 집권. 부럽죠? 제 친구들이 요즘 부러워합니다, 솔직히. 제가 참 월세도 못 내고 이렇게 불쌍하게 사람들 만나고 이럴 때요. 심지어는 제 친구놈이 정말 절친이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지나가는 농담처럼 했겠지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걔 불러라 하는데 전화기에 들린 거예요. 쟤한테 전화하는데 야, 뭐 포장마차에서 한 잔 먹으면서 야, 뭐 걔 불러라 하고 옆에 있는 놈은 가는데 또 옆에 있는 한 놈이 야, 부르지 마라 술값 아깝다 하는데 그 소리가 딱 들으면서 걔 목소리인 줄 내가 알죠. 근데 이제 걔는 벌써 잘려가 옷에 노가다 하고 댕겨요. 벽지바라고 이런 날 일자리가 없으니까. 얘는 지금 이제 뭐 막내가 대학 다니고 그러는데 그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만났을 때 가더라고. 네가 제일 부럽다 가더라고. 그 뭐 여담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사회 변동 더 역량의 소용돌이를 갈 거예요. 더 격심한 그런 어떤 지금보다 더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이런 만성적 불안이죠. 상시적 불안증, 무기력증. 나는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털릴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어디까지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는. 진이 빠져도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불안감으로서 자유롭기 위해서도 이제는 일을 고민할 때다. 일자리를 찾아다니니까 여기저기 일자리를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일을 찾을 때다. 일을. 그러면 일은 미리 할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좀 돌아서 그런데요. 이 일을 찾기 위해서는 무한한 애정과 정말로 사생결단하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농띠를 쳐도 한없이 농띠를 치고요. 대충 농띠 안 칩니다. 대파운전을 해도 끝장을 못해요. 집 식구가 몸소리를 냅니다. 이 나이 때까지 술을 이 시간까지 먹으면 당최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없는데 내일 있냐? 오늘 할 일은 오늘 끝내죠. 저도 여담입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무한히 부지런해야 돼요. 짜나 깨나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 유일 집중해야 한다고. 그렇다고 다치면 안 돼. 갇히면 안 돼. 폐쇄적이면 안 된다고. 자폐적이면 안 된다고. 열려 있어야 돼. 늘 관계에 촉을 세우고 그렇다고 눈치 보라는 게 아니라 무한한 애정과 무한한 헌신성을 갖고 있어야 돼. 진짜 속 깊은 정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 인간미가 쌀쌀 맞은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이 덜 들면 일이 없어. 일자리만 있는 거야. 머릿속에 먹물만 들어있으면 일자리만 찾아야 되는 게 스펙만 들어있으면 일자리만 찾아야 된다니까. 일자리 찾는 사람은 내하고는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일을 찾아야 산다. 단순 허구지책이어도 일자리는 먹고 사는 거에 안정성도 보장하지 않는다.
다행히 여행이 뭐 살 때까지 그걸 뒷받침해주면 좋지만 그거는 정말 여행이다. 여행이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소간 개인 편차에 따라서는 제주일 수도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여행이다. 복불복이다. 보장되지 않는다. 보장되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뭐 일자리라도 무한한 헌신성을 갖고 있어요. 뭐 휴가가 얼마 되고 근로조건이 그냥 잘리는 거야. 여러분 남아 있는 사람 봐봐요. 휴가 근로조건 다 있죠. 취업규칙. 그렇지만 말하지 않아도 지가 다 일합니다. 제 친구 공무원 하나 있어요. 일요일도 일해요. 그 지는 일요일 일한다고 처음에는 자랑한다고 저한테 야, 니 뭐 하노 하면 전화했더라고. 내 사무실이야. 일요일인데 나왔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살아남는 사람은 남보다가 더 열심히 해요. 누가 일하라 안 그래도. 정말 오늘도 일하나 이럴 정도로. 그러면서 주변 동료들한테 시기, 질투, 미움을 받으면 안 돼. 자신, 지만 잘났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게 관계의 묘학이라고요. 미학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관계, 제주 차원에서라도 그런 관계의 덕성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살아남죠. 그게 일자리여도 승진을 하고 동료한테 시기, 이단 옆구리 차이는 그런 게 없죠. 지가 승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아부하고 이런 놈한테 이단 옆차기 딱 날아가는 수가 있잖아요. 실력은 누가 봐도 훨씬 나은데 그냥 나가 떨어지거든요. 훨씬 못한 놈이 된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 사는 그런 거예요. 일자리에서는 그런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능력 있다고 성공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이거 잘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거 아닌 것처럼 밑에 보여야 되고 그게 일자리라고요. 근데 일도 그래요. 공통점은 무한한 헌신성까지는 해도 한없이 부지런하고 한없이 자기 직업적, 직무적 열정이라도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거는 열정이라고 하고는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일에는 애정이라는 건데 정말 무한한 애정과 무한한 헌신성이 있어야 돼요. 저는 진짜 감히 그런 이야기 합니다. 누가 저한테 언제 연락하면 돼요? 그래요. 제가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통화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낮 시간에. 안 그러면 미리 약속된 시간에 해라. 근데 뭐 문자를 하거나 이런 거는 24시간 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언제 하면 돼요? 아무 때나 해라. 네 편할 때. 24시간 내가 머리맡에 두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대고 한다. 그럼 집주가 어떨 때는 그러죠. 잠도 안 자냐고. 잠도 안 자고 저는 퇴를 합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뒤에 가면서 좀 더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야기 나오는 김에 이제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일을 만들까? 무한한 헌신성과 한없이 부지런해야 돼요. 이거보다 얼마나 더 부지런해? 그러면 일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일자리 찾아야 돼. 놀면서도 일, 자면서도 일, 깨서도 일, 행주좌와 어묵동정의 일. 그 일이라는 게 뭐냐? 관계. 내 주변에 누가 사람이면 또 내가 이미 사회적으로 형성된 어떤 토대로서 남들이 봤을 때 직업처럼 일자리처럼 보여지는 그게 관계 속에서 일이 파생됐을 때 또 다른 토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무한한 관찰력, 항시 그 일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애정. 그게 필요하죠. 제가 앞서 오늘 시사가 좀 엉성했습니다만 꼭 이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시사적, 그 관련된 시사적 이야기를 하는 게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적어도 그게 잘 알든 잘못 알든 어설프게 알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영 엉터리를 알든 간에 촉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일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망하는 거다. 그죠? 남들 태양광 떼는 시절에 연탄 장사하고 있으면 그건 망하는 거죠. 연탄집 차리면. 그렇잖아요. 항시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일을 다시 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일을 가진 사람들의 새로운 유대 관계로 사회는 재편될 것이다. 잘
작은 공간에서부터 재편되어 갈 것이다 라고 봐요. 일이 없이 일자리만 있는 사람들, 기능인 테크노나 물론 있겠죠. 그런 사람들 필요하죠. 삼돌이 필요해. 마당새 필요해. 그거 이상은 아니라고요. 정말 사회를 움직여가고 직장이든 그게 기업이든 회사든 어떤 단체든 그걸 움직여가는 거는 일이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로 재편될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는 우리 그렇지 않는데 전부 다 이제 서로 분업 협업이었죠. 소위 산업사회의 산업혁명기의 대량 생산 체제의 컨베이어 시스템과도 같은 분업 협업 관계였죠. 여태까지 그렇게 우리 이 사회가 왔어요. 이제는 막장이라니까. 그게 이제 더 통용이 안 된다니까. 기술적으로도. 모바일 넘어서 이제 사물 인터넷까지 가버리면, 예를 들면, 그런 시스템으로 빠르게 재편되잖아요. 요새 뭐 부모 자식 시간에도 폰 하는 게 더 많지, 대화 시간이 더 많나요, 여러분? 그렇죠? 저들은 가족 톡방이 있어요. 거기 이야기가 더 많아. 정작 만나서 이야기보다. 빠르게 재편될 거라고요. 그러면 사회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제. 일자리가 없다니까? 자동화, 우리 오토메이션 이야기 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사물 인터넷, 이제 사물이 다 알아서 한다니까. 냉장고 지대로 돌아가고, 뭐 팩스 지대로 돌아가고, 다 돌아가. 아무 필요가 없어. 빅데이터 시절이 또 오면, 엑셀 정리하는 사무원 필요 없어. 빅데이터가 지 알아서 다 해줘. 사물 인터넷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고요.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첨단화가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삼돌이 마당새 역할을 다 하니까 이제는 그런 일자리는 없다고요. 뭐 빗자루질 해두고 삼시세끼 먹던 시절은 이제 간다고요. 그걸 우리는 내 직무 능력, 스펙이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앞으로는 그게 쓸모가 없다고요, 사실. 이 일을 찾아야 돼. 아마 그래야 될 겁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펼쳐질지는 저도 아직 좀 막연한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일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게 동종이 되든 유사성이 되든 아니면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되든 간에 그런 어떤 새로운 콜라보레이션 되겠죠. 새로운 어떤 유대, 결합관계, 그런 어떤 체계, 제식을 하면, 제 표현을 하게 되면 체계를 형성할 거라고 봐요. 이 일의 유사성, 동종성, 결합성, 그거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새로 만들어진다. 새로운 사회 유형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유형의 새로운 인간형이 등장한다. 자기도 모르게 이 일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아를 개념을 나 이렇게 실체적 자아로 잡고 가든 뭐 연기론적 그런 어떤 자아를 잡고 가든 간에 일을 일답게 고민을 하면 자아는 연기론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자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그 자아의 행위는, 나의 행위는 역사적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회를, 역사적이라는 게 뭐 대단한 역사학적 역사 말고요. 사회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생활 세계를 굴려가는 힘, 그게 역사성이잖아요. 우리 앞으로 마주할 우리의 생활 세계는 그러한 그러한 개체들의 행위들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굴러가는 사회가 될 거예요. 이전 시스템이 아니라, 이전의 조직적, 근대적, 조직적, 체제적, 이런 조직 문화적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체계화 시스템으로 갈 거라고요. 일이 아닌, 직업이 아닌 일로. 산업혁명기 이후에 지금까지는 직업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좀 우리말식으로 하면 일자리였다고, 일자리. 기능, 스펙, 직무였다고. 이제 그 시절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일자리 타령을 해요. 벤처, 창업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무슨 벤처요? 뭐 벤처 할 게 없는데, 벤처가 돈 낼 게 없잖아요? 커피숍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돈 될 만 하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돈 될 만 하면 이제 스타벅스 다 와, 카페벤에 막 다른 거 들어가면 손님 다 뺏기고. 그죠? 뭐, 기껏 키워가 체인점 팔아가지고 푼돈 챙기는 거 이외에는 할 게 없다고요. 그건 이제 재주 있는 놈이고, 복불복이죠, 어떤 의미에서. 여행이지. 그게 한시적이죠. 뭐 여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명이 짧죠. 늘 불안하지. 그
그거 털고 나면 다음 뭐 할 게 막연한 거예요. 인생은 긴데, 인생은 긴데. 할 짓이 너무 없는 거야. 이제는 일을 고민할 때다. 사람에 대한 애정만 있어도 일거리는 쎄습니다, 여러분.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요새 뭐 손톱 다듬어줘도 일이죠. 머리 깎아줘도 일이죠. 뭐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애정이 없잖아요. 재주는 애정이 있으면 생깁니다, 여러분. 애정이 있으면 생깁니다. 그리고 능력은 부지런하면 생겨요. 기본 입각점이 중요한 거죠. 저는 게으른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제가 현상적으로 되게 게을러 보이죠. 우리 이상형 원장님 나를 한 번씩 놀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 나 아무것도 안 해. 한 번씩 빈정빈정거리죠. 어쨌든 이제는 일을 찾으셔야 존립할 수 있다. 존립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가 그렇게 바뀐다, 이제. 이제는 사회가 그렇게 넘어간다. 일자리는 그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일이다. 그게 일이다.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요새 이제 소통 그러다가 이제 뭐 소통도 시대를 앞두더만 소통이 제가 91년도 학예 수련회 때 해그름에 학교 운동장, 폐교 운동장에서 강의했던 내용이 소통론입니다. 91년 7월달. 그게 25년이 흘러가지고 소통이 유행어가 돼요. 근데 분명히 이 체계화 시절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시절과 함께 바로 올 시절이다, 모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자리 없잖아요. 일자리 없습니다. 일거리는 있겠죠. 여기저기 이렇게 온열 메뚜기처럼 한철 일거리, 또 지나고 나가 또 이제 가을철 휴지 줍고 뭐 이런 거 일거리는 있겠죠. 일자리도 없어요. 자리라고 할 만한 일자리도 없고 일거리는 있을 거예요. 띄엄띄엄. 그래도 전환기적 정부군이니까 정부가 있어서. 근데 이제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제가 봤을 때 10년 정도라고 봅니다. 10년, 길면 한 20년 정도의 이행기, 지금의 이 과도 이행기를 거치면 이제는 일만 남을 거라고 봐요. 그 사이에 기술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형태로 전화해 갈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무선이라고보다 이제 거의 위성 시스템이죠, 이제. 그렇게 기술적으로 또 생활 세계 차원에서도 전화해 갈 거라고. 이제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일의 구체성은 좀 더 이야기하기로 오늘은 하여튼 일만 조금 더 이렇게 개념을 잡읍시다. 일만 개념을 잡으면 진도는 잘 나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회 구성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해서 이제 새로운 집단성이 태동할 겁니다. 보십시오. 집단성이 태동할 겁니다. 요즘 융합 이야기가 제법 나왔습니다. 그죠? 그 이전에 산학협력 그랬어요. 협력협동이라고 그랬어요. 사회관계에서. 그러다가 이제 융합이라 그래요. 음식도 퓨전 푸드가 나오다가 이제 이거는 뭐 다음 버전이 뭘까요? 다음 버전이 뭘까요? 소위 근본적 재결합입니다. 어쨌든 간에 새로운 사회 구성의 안형이 모델이 나올 거라고요. 그걸 뭐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이전 개념이지만 새로운 집단성이 태동하게 될 거다. 어느 분야에서든 간에 여러 분야에서 우후죽순으로 새로운 집단성이 태동하기 시작할 거다. 그거는 새로운 그런 어떤 우리 역사 발전 그 단계를 보게 되면 그렇죠. 시족, 부족, 군장사회, 고대국가 이랬잖아요. 그것처럼 적어도 시족, 부족 형태의 새로운 집단성이 태동할 거라고요. 소위 사회 역사적 시족 사회가 새롭게 태동할 거라고. 그 시족을 형성하는 매개가 일이라는 형태로
일의 동종성, 유사성, 결합성이라는 형태로 자리매김할 거라고요. 그 끈을 쥐고 있지 않은 한, 그 주체가 되지 않은 한 구성원이 될 수가 없죠. 이게 우리가 계급사회라고 표현하나요? 이 사회의 계급성을 우리가 계층성이라고 뭐 이렇게 순화도 시키지만 딱 까놓고 이야기하면 사회의 계급성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부지런한 놈. 이게 뭐 이분법적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냥 편하게 보면 두 가닥으로 나눠집니다. 부지런한 놈, 깨알은 놈, 착한 놈, 나쁜 놈, 옳은 소리 하는 놈, 틀린 소리 하는 놈. 이거 부류가 갈려져요. 이거를 이제 이전에는 계급이라고 했지만 그냥 우리가 갑자기 낯선 개념을 쓰면 좀 그러는데 제식으로는 품류라고 해요. 품이 다르고 유가 다르죠. 노는 물이 다르고 노는 가락이 다를 수 있어요. 품이 다르고 유가 다를 수 있다고. 근데 이 품류라는 말은 지금 또 너무 비약적이니까 또 나중에 또 이제 민음사에서 또 기회를 주실 거라고 보고 제가 어디든 발 들여 놓으면 쫄깃하게 합니다. 아마 민음사 하면 내 말뚝 박을 것 같아. 그래서 좀 우리끼리 내가 여담을 했어. 하여튼 간에 뭐 민음사 여태까지 얼마나 벌었는지 몰라도 내가 여태 버는 만큼 내가 벌릴 기다. 근데 해봐야 알죠, 그치? 제가 그렇게 희망한 소리 잘합니다, 여태 간에. 지 하나도 못 먹고 살면서 이 나라의 백성 다 먹여 살리다 가고 뻥만 치고 살고. 근데 이 나이가 되어도 아직 뻥이 안 죽어. 참네, 언제 철들었는지 몰라. 어쨌든 이제는 그런 새로운 집단성이 어떤 형태로든 그게 뭐 정말 하다할 것 없어 보이는 그런 데서라도 새로운 집단성은 태동할 겁니다. 이전에 조직사회에서 보지 못했던 형태로 결합된 조직사회의 경직성, 폐쇄성보다 굉장히 유연하고 신축성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조직을 볼 겁니다. 저는 제 주변에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 일 철학을 통해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살아온 거 보면 제 주변에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 여러분들이 그 고전에 보면은 친구다운 친구 셋만 있으면 뭐 엄청 성공, 하나만 있어도 성공한다 하는데 전 너무 많아. 적어도 셋은 넘어. 그 표현이 많다고요, 표현이. 그 인간적 서로 이렇게 신이라 그럴까요? 뭐 별로 이렇게 주고받는 내가 만날 신세를 짓죠. 제가 주로 신세를 짓고 은혜를 입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늘 제보고 고맙다 하거든요. 그 희한한 인사법을 봐. 근데 저 주변에는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인복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일다운 일이 생기면 사람도 좋아하고 천지자연도 좋아한다. 지금은 다 싫어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돈 많이 품값이 높은 노예일수록 싫어해. 멀쩡한 잔디 뒤뒤를 패면서 공까지 뒤뒤를 패면서 나무까지 깎아 공치죠. 그 차라리 없는 놈은 없는 대로도 계곡에 와도 매일 고기 구워 먹지. 이게 막 천지자연이 싫어하는 게 임금 노예들이야. 일이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 정말 이 교감이 뭔지 알고 소통이 뭔지 알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뭔지를 안다니까. 일을 아는 사람은. 일자리 아는 사람은 집밖에 몰래. 집단성 이야기 하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새로운 집단성이 태동할 거예요. 이게 방화창업학교가 또 다른 하나의 이게 불쏘시개가 되든 어쨌든 간에 집단성을 만들어낼 거라고 봐요. 저는 그 집단성, 새로운 집단성을 만드는 게 지금 현재 제가 이제 획책하고 있는 또 하나의 그 계략이에요. 호시탐탐 어떻게 집단성을 만드느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희한한 카페예요. 아까 뭐 차설했다시피 미래의 식량자원 엄청 거창하게 이야기하더라고. 해놓은 게 없는데 글로 따져보려 엄청 있어 보이더만. 뭐 그런 카페를 하나 판교 현대백화점에 가면 5층에 그 있습니다. 그래가 이제 그걸 모델을 잘 만들어가지고 메이저에는 다 집어넣으라고요. 그러면 거기 점장이 필요해요. 근데 일자리 찾는 사람은 안 뽑을 거예요. 정말 일할 사람.
밤도 없이 낮도 없이 일할 사람. 일이 좋았어. 그냥 여자 없어도 되고 남자 없어도 되는 사람. 그건 진짜 여자한테. 저처럼 살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자기 값어치를 재발견하는 시절이 올 거라고 봐요. 이제 그런 사람과 사람에 못 미치는 물건들의 세상이 올 거라고 봐요. 제가 계급 품려 그러다가 어쨌든 또 새로운 시절에는 계급적 양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시절로 이행한 사람과 이행하지 못한 사람, 먼저 간 사람과 뒤따라오는 사람, 물이 다르죠. 출발점이 다르고 각자가 놓여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 지향점이 다를 거라고요. 그럼 이들을 어떻게 큰 틀에서의 또 하나의 사회로 엮어낼까? 이게 숙제일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전에 자연주의적 어떤 그 문명사의 기점인 자연으로부터 출발했던 노예제 사회로 다시 또 역사의 기점을 출발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다음으로 진화한 그런 어떤 새로운 집단성이 태동했을 때 그 사회의 모델이 뭘까? 분명히 이유는 나눠진다. 품도 나눠지고, 그렇지? 편하게 이야기하면 계급은 나눠진다. 잘 나가는 놈 못 나가면 있게 되는데, 일이 있는 놈이 있고 일자리만 허덕대고 그때도 일거리도 없어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요 와라 인간 될 때까지는 내가 밥 먹이 줄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회는 일이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로 꾸려진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이거예요. 거기서 이제 큰 틀의 사회를 구성할 때는 교육적 일이어야 된다. 이 일의 또 다른 요소, 실천적, 행위론적 일의 구성 요건으로서는 이 일은 교육적이어야 한다. 정치적인 건 일이 아니에요. 정책적인 건 일이 아니라고. 일자리, 일거리지. 은혜적, 시혜적. 권력적이든 그게 국가 권력이든 왕실이죠. 황실이 됐든 전 신민을 왕실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중세적이든 고대적이든 그렇죠. 그런 어떤 권력적이든 아니면 사유재산제가 패권주의적으로 막 글로벌 패권 다국적으로 됐든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시혜적 은혜적 형태의 경영 또는 정치적 정책적 그런 방식으로 이름하여 정치적 사회 결합 구성 방식으로 그 사회는 꾸려질 수가 없다. 일자리가 직업이 있고 직무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엮어서는 안 엮여요. 저 같은 사람 누가 뭐 얼마나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 엮으면 엮일까요? 안 엮입니다. 하무 고집이에요. 우리 집 식구도 엄청 고집이 세는데 제 고집은 뭐이거든요. 제 나이쯤 돼가지고 여자한테 다 주고 살아. 여자한테 안 주고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근데 여자한테 안 주고 사는 내 친구 하나 있더라. 둘이 단짝이야. 그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런 여성들이 또 싫겠죠, 그죠? 이거 불행해. 하여튼 여러분들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제는 잡으셔야 돼. 그런 시절로 전환이 된다. 이제는 이거는 필연이에요. 제가 단언컨대 필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시기가 언제냐 정확하게 예언하라 하면 이렇게 좀 빗나갈 수는 있는데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1, 20년. 제 말은 꼭 1, 20년 내에는 약발이 꼭 와요. 요새는 전에보다는 총기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시차가 좀 쭈그랬지. 전에는 막 30년씩 이랬는데 20년 막 이제는 한 10년일 거예요.
기술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또 사회가 해체되고 전이되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일자리 없는 지금 백수가 행복하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 일자리 있는 이 고민할 일 없어요. 요새는 막 품팔기 바빠서 진짜 뭐 쉬고 잘 시간도 없으니까 이런 고민할 이유가 없지.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서 할 필요가 없고, 왜냐면 배가 부르니까. 못 나간 놈은 못 나가서 할 이유가 없지. 그래도 거기라도 묵고 살아야 돼. 바지가리에도 잡아야 되니까. 물에 빠지는 지푸라기 잡듯이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실업자가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참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차라리 백수인 내가 행복하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희망을 안고 유사의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고, 유사의 책을 꼭 사봐야 돼. 공자가 역의 이치를 알기 위해서 각근이 3번 떨어질 때까지 역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죠? 유사의 이야기를 한 300번은 그래도 각근이 3번은 아니더라도 곱씹어 보면 삶이 보인다. 삶이 보인다. 산중에 가서 깜깜절벽에서 성불하고 도 터지는 거 보다가 진짜 도 터진다. 진짜 도 터진다. 하여튼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이제는 그냥, 이전에는 어떤 의미에서 혹이었죠. 그렇지 않으면 막 절망적 상황에서 자기를 다시 한번 배팅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가 뭐야, 내가 누구야, 뭐 이걸 궁금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살기 위해서도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길을 나서야 돼요. 그 길을 나서는 게 일을 찾는 거예요. 일자리 찾는 게 아니라고. 일자리는 나를 파는 거예요. 그죠? 일거리, 일자리는 나를, 내 품을 팔고 내 노동을 팔고, 그 행위죠. 노동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 내 인격을 파는 거라고. 근데 일은 돈도 따라올 거예요. 지를 챙기면 돈이 따라와. 나를 챙기고 우리 사회를 챙기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챙기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는 일을 고민한다. 정말 이게 유사의 이야기가 지가 여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도대체 그래 유사의 니처럼이라도 한번 살아보자. 근데 빨리 좀 대박 나는 걸 한번 보고 싶다. 대박 나는 거 곧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제 인간이 돼야 되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또 안 되니까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그런 정도로 좀 이야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 일을 좀 더 정리를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길어질 것 같고, 오늘 2시간 반 배정받은 시간이 있어서 이 일까지만 좀 정리를 하고요. 이 일을 찾을 때 그야말로 자유, 우리 그렇잖아요. 막 자꾸 이렇게 구속되고 간섭받고 속박되는 거 싫어하는데, 진짜 자유인이 되고 싶으면 일을 찾아라. 일자리에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얼마만큼 잘 구속되고 얼마만큼 잘 속박되고 얼마만큼 잘 쥐어짜리는가에 따라서 일자리가 보장되지, 일자리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일자리는 곧 나를 올가면은 족쇄다 생각하시면 돼요. 족쇄다. 내 인생의 수갑을 채우는 게 일자리다. 내 인생에 눈을 뜨게 하는 게 일이다. 2014년도 원래 그 김수행 교수가 별세했죠. 막수희 경제학자라고 이야기하는 김수행 교수가 2014년도 청년들하고 좌담회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양반은 뭐 자기 평소의 소신이니까 그걸 제가 인용하는 걸로 전반부는 일단 잠깐 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자본적 시스템, 자본주의 사회는 나쁜 사회다. 자기가 욕하더라도 이해를 하라. 요거 그대로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가 막수주의자 아니에요. 체계화주의자예요, 저는.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 계급과 임금 노동자 계급이라는 두 인간 유형을 만들었다. 그렇죠?
임금 노동자는 노예 사회의 노예와는 다르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맞잖아요. 뭐 요새는 사회보장제도가 좀 있긴 있습니다. 기초생활연금, 뭐 실업연금, 뭐 이러면서 있긴 있는데, 그렇죠? 막스가 이제 인용거든요. 막스는 임금 노동자들을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임금 노예라고 했다. 사실이잖아요. 마르크스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임금 노예라고 했어요. 임금을 받는 거, 자기 노동과 재화, 용역 이런 걸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뭐 범상업적 행위까지 포함해서 그를 노예적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김수행 교수가 2014년도에 청년들한테 뭐냐, 새로운 사회를 모색해야 된다. 자본주의 넘어 새로운 사회를 모색해야 한다. 그 새로운 사회를 막스가 진작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체계화가 막스의 예언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김수행 교수가 어쨌든 전반부로도 잠깐 숨을 쉬고 여러분 잠깐 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막스가 예측한 미래 사회는 김수행 교수의 말씀이에요.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 만들어가는 세계다. 자유로운 영혼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가는 세계. 그게 미래 사회다. 라고 했다라고 김수행 교수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당부한 게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이게 뭘까? 이걸 일상적으로 만들어가는 방안이 뭘까를 좀 더 고민해봐라. 일자리, 청년 실업 그런 거 타령하지 말고 이 고민을 좀 해봐라 라고 김수행 교수가 2014년도에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김수행 교수고 저는 이제 2015년도에 민음사가 이렇게 전을 피워가지고 이제 일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철학 이야기는 98년도 녹취된 자료를 보니까 98년도인데 96년에서 98년 사이에 6번 정도 일 철학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딱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이야기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막 튕겨나오고 제 혼자 소리더라. 아, 이거는 시절 인연을 헛짚었다. 나중에, 그리고 덮어놨던 걸 녹취록 기준하면 98년, 99년이니까요. 한 15년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원래는 민음사가 뭐 중론 다른 거 이제 저술 이야기였는데 제가 아예 당돌하게 그러면 일철학을 하자. 그걸 텍스트로 해가지고 내가 풀어낼게. 그래서 이제 저술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이야기를 튕겨 나오더라도 해야 된다. 라는 뭐 제 나름대로의 좀 뭐라 그럴까요? 시절 인연에 대한 초기라 그럴까요? 좀 뭐 거창하게 하면 사회 역사 인식이라 그럴까요? 그런 좀 책임감을 느끼죠. 그래도 좀 생각머리가 미친 놈이 뭐 미친 소리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계속 같이 일자리 타령, 정책 타령 그러고 있으면 이 나라는 진짜 깜깜하다는 거야. 진짜 깜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를 피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전반부 대단히 여수사는 이제 조금씩 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전반부는 요쯤 하고 잠깐 한번 쉬겠습니다. 숨 좀 고르고 뒷부분 조금 더 정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제 자아에 대해서, 나라는 것에 대해서, 연기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개념을 잡고 오늘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시간이 9시 반이라서 제가 원래 따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서 할 때는 오늘 정도 이렇게 전을 펴면 새벽 한 4시까지 해야죠. 네, 오늘 이제 이 집안 공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좀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을 뺏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좀 왠지 좀 불길했습니다. 네, 첫째 이제 불안했던 거는 한 3년 만에 처음 이런 어떤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냥 잡담 정도 이렇게 사람 만나고 그런 정도지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이야기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3년 동안. 3년 놀아보니까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전반부에처럼 제가 뭔 이야기 하다가 뭔 이야기 하려고 했지 갑자기 중간에서 꼬리를 놓쳐버리는 이제 그런 참 그건 불안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불기를 했습니다.
책 한 권 쓰는 그 강연을 12권짜리를 부탁을 받았는데, 원고 준비, 제가 이제 참고 자료를 준비한 게 A4 600장이 넘으니까요. 이 불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회분 강의 원고를 추려니까 한 6, 70장이 나오는데, 그걸 다시 또 추리고 나니까 또 넓게 생각나가 집어넣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한 50쪽이 됐어요. 그게 어제 낮까지 그랬죠. 어제 이제 강의 총안을 이쪽에 편집자한테 넘겨야 될 것 같아서 그걸 급하게 이제 한 10장짜리로 추리다 보니까 막 원래 이 흐름이 다 누더기가 돼가지고 제 머릿속이 뽀해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모르겠다, 뭐 가면 생각나겠지. 역시 불길했어요. 이제 조금씩 이제 좀 풀리기 시작하네. 들어 한 번씩은 잘 하는데 오늘 자, 이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앞서 2일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조금 2를 받아서 자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아, 2일, 성격은 똑같습니다. 모든 게 다 관계 속에 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죠? 그 관계를 점점 살찌워가는 것, 그게 자기 실현이고, 어떤 의미에서 구도 수행이기도 하고, 맞다소 이렇게 출세관적으로 하면, 그게 일이다. 직업이라는 거는 남이 돈 되는 거, 남 줌이 들어갈 거 내 줌이 땡겨내는 거. 하는 거죠. 아생 연후에 살타다. 내 살고 남 죽이는 거. 그래서 패권적 제국을 건설하는 게 세속적 일의 궁극 목표잖아요. 그렇죠. 나 이외에는 다 척결하는 거. 그게 안 돼서 그렇지. 민주적 가치 좋아하나요? 원래 생물학적 인간이라는 거는 교화 또는 개량되거나 수양되지 않은 인간, 동물학적, 생물학적 인간의 본능, 현실이니까요. 이 현상계에 현상했다라는 이 현상된 모습으로서 인간의 존재는 사악함 그 자체죠. 절대 민주적이지 않고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죠. 다 죽일 수만 있으면 다 잡아먹고 싶죠. 다 못 잡아먹어서 참고 사는 거지. 그게 인간이에요. 현실 인간이에요. 이게 이제 현실적 제약과 자기 역량, 역학관계 속에서 그냥 선을 끊고 경계면을 치고 울타리를 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이러면서 서로의 경계면을 마주해서 속으로는 불불 끓지만 겉으로는 점잖은작 서로 이렇게 웃고 지내는 거예요. 그걸 오타각세라 해. 하는 짓이 탁하고 생각이 탁하고 노는 게 탁하고 시절이 탁하고 모든 게 탁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개량되는 아마 이제 역사는 역사대로요. 앞서 제가 이일 사람 또 이일에서 파생된 세계의 일 말씀드렸는데 사회라는 것도 역사라는 것도 자기 추동력을 갖고 자기 궤적을 따라서 굴러갈 거라고요. 역사가 자기 발전 법칙 다음 뭘까요? 인간이 좀 더 인간되게 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역사를 망친 게 인간이고 자연을 망친 게 인간이니까 이 인간이 문제다는 걸 이제 역사도 알아요. 우주 자연도 알아요. 인간을 어떻게 길들일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죠. 천재지변으로 급조도 이제는 급도 안 먹고 뭐 과학기술로 될 것처럼. 근데 문명사적으로 또 이제 도구 문명사적으로도 겁을 안 먹어. 자꾸 이렇게 뺀질뺀질 빠져나가. 이제 아마 역사적 징벌이 있을 거라고 봐요. 체계와 사회로의 이행이 있을 거라고. 이제는 일이다. 일로 새로운 집단성을 기르고 그 집단성이 사회적 네트워크가 되는 그러한 시절로 전화돼 간다. 기술적으로 사물, 이런 사물들이 이제 사람이 생각하듯이 한다고. 오늘 과학시사에 보면 이미 전자코어 이야기 나왔죠. 이전에 센서 이런 것 말고요. 이제는 사람 코보다가 후각이 더 예민한 전자코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개별 능력적으로.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사물이 인간의 인식 능력을 초월하는 시절이 된다고요.
그게 하나의 또 빅데이터가 받쳐주는 그런 시절이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는 거. 인간성밖에 없다고. 인간성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 관념적 인간성이 아니라 인간의 구체적 작동 행태죠. 그게 인간성이죠. 어떤 경우에도 인간성이 그렇다면 그렇게 행동하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조변석기 한다. 그게 인간성이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죠? 자, 이거 좀 하고. 자, 우리의 삶이 가능한 것은 일단 우리들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 자신이 있다는 것은 곧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찾아내지 못하고 일을 잡아내지 못했을 뿐 일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일은 있어. 근데 그 촉을 다듬지 못했고 촉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구체적인으로 이렇게 물화해내는 보여지고 감각되고 서로 이렇게 사람이 같이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어떤 실체로 다듬어내는 능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겠죠. 둘 중에 하나죠. 아직 미처 그걸 찾아내지 못하는 감각이, 인지 능력이 아직 떨어지거나 인지는 됐는데 구체화시키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거나 일은 늘렸다고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하는데 저는 정말 일 욕심이 많아요.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하루 24시간밖에 없어서 그걸 늘 원통해 하죠. 근데 요새는 이제 조금 이제 체력도 딸리더라고요. 전에는 체력을 의식을 하는데 체력이 딸린다는 걸 느끼겠다. 어쨌든 정말 삶이 가능하고 내가 나로 존립할 수 있게 가능한 것이 곧 일이다.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성립이 되고 나라는 인간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다. 일 없다면 뭐 모든 것이 다 어떤 의미에서 관계망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 자신이 관계망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 관계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관계망, 이걸 이제 연기라고 해요. 연기. 중론을 하게 되면 중이라고 해요. 중. 또 공사상이라고 들었었죠. 그럴 때는 공이라고 해요. 그게 같은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관계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 또한 없다. 있다 없다에 대대라고 표현하는데 서로 비추어서 이렇게 보게 하는 관계죠. 요거를 연기라는 표현을 써요. 인연해서 일어난다 하는 뜻이죠. 직역하자면 다른 말로 중이라고 해요. 중도. 불가에서 중도라는 말은 모든 사물은 그 홀로의 실체가 따로 본질적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관계 속에 있다. 본질론적으로까지 너무 가지 말고 그 본질론은 나중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우선 자, 일단 나라는 인간을 각자들 한번 보십시오. 엄마의 난자,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뭐 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까지 가버리면 추상적이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보자고. 현상학적으로 아버지의 정자가 생물학적으로 만나서 수태 세포 분열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자와 난자, 아버지 엄마의 정자 난자가 없었다면 나는 없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렇죠. 원래 내가 어디에 있었냐는 거지. 내가 간다, 모여라, 정자야 난자야,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겨나지 않는다. 일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친구를 보면 여기에 뭐 일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보면 여기에 일이 있을 거라고. 예를 들면 사람이라면, 자연이라면, 자연 또는 사물이라면 여기에 나가서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사회관계, 집단 어떤 그걸 마주할 때는 거기에 일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 일을 늘 내 욕심, 내 이해관계, 내 촉, 내 각으로만 보니까 거기에 안 맞는 거는 다 그냥 흘려버리니까 일이 안 보이죠. 늘 내 그림자만 안고 다니는 거지.
자, 이야기가 거의 너무 나가면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가자. 자, 그 다음 봅시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까지 뭐 나는 일을 뭐 관계 속에 엄청 뭐 지가 엄청 그래도 뭐 재주가 있어서 여태 버티는 것 같죠. 남들 망한 사람도 많은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진짜 제 코올리게 제가 그 일을 할 때 코올리게 때부터 해서 그분들이 저를 마주하는 분들이 제 일과 함께 하는 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나요? 제 혼자서 오나요? 어떤 의미에서 그분들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 어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물론 이쪽에서 공급자, 수요자 이렇게 수요 공급이 맞닥뜨리면서 이렇게 과실이 떨어지면서 맞다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인간관계론 차원에서 보면 저는 편하도 아무도 안 오면 망했을 거잖아요. 벌써 어쩌면 뛰어내렸을지도 몰라요. 그죠? 63빌딩에서 월드타워 생기기 전에 63에서 뛰면 나중에 가서도 억울하잖아. 102층에서 뛸 텐데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 시스템이든 어떤 사회 시스템 속에서 습득한 지식, 경륜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게 내게 아니잖아요. 원래 내게 이렇게 뭐예요? 뿌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인생에 오기 전에 대학 가면 네가 갈취학 하면 그 사람 머릿속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 모든 관계의 총합이죠, 총합. 결집체가 오늘의 저라는 형태로 있는 거죠. 물론 거기는 시공간적인 그런 요인까지 들어가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딱 꼬집어서 네가 뭐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실체를 단 뭐 손톱만큼이라도 이게 나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있나요? 진료적인 차원에서든 그렇죠? 생물학적 어떤 그 구성요소, 구성물질, 진료적 차원이든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런 어떤 소양 인격적 차원이든 내게 있나요? 전부 그런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온 거죠. 다듬어지고 형성되어 온 거죠. 자의식이라는 것도 그래요. 앞서 제가 일 이야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주체에 의해서 또 상호 주체적으로 의식적, 목적적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일이 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되면 일이 그 다음부터 굴러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의식이죠. 일의 자의식이잖아요. 그런 의미에 내 속에 나를 움직여가는 사회적 자의식이 있을 거라고. 이게 사회성의 결집체가 자의식이라고 해요. 환경적, 사회적, 이 문화적 요소의 결집체. 생물학적 결집체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피지컬 자아고, 멘탈 자아라는 거 자체는, 멘탈 자아라는 거 자체는 그런 거잖아요. 사회성이죠, 그게. 내 의식이라고, 자기 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기가 부대껴 온 환경적, 사회적 의식의 결집이죠. 그런 것을 연기라고 해요. 연기. 내게 없다고 해요. 내게. 우리는 날 때부터 내 자신도 내게 아니라고요. 자성이 없다 그래. 자성이 없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존재론적 논의는 따로 하기로 하고요. 제가 92년도 존재론 강의를 했으니까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 이제 일철하게 집중한다고 보면 그런 이해 차원에서 본다면 내게 없다. 나도 내 자신이 내 거라고 할 게 없는데 이 일 또한 내 거라고 할 게 없다. 우리 뭐 임금 노예가 됐든 일의 주인으로 살든 간에 노는 거는 다 좋아하면 놀면 좋죠. 근데 일의 주인은 놀아도 일을 한다는 거. 재밌게 일한다는 거죠. 일을 즐길 줄 알고 일하는 사람은 일에 치이죠. 자, 일을 즐긴다는 게 뭘까? 내게 아니니까. 집착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집착하는데 즐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 몇천 원 들고 나가서 한번 마음껏 놀아봐.
절대 마음껏 못 놀죠. 왜냐하면 네가 놀 수 있는 반경이 요 돈 아니야 라고 우리가 설정하니까 마음껏 놀아봐 하는 거지. 코올리 애들한테 돈만 안 주고 네 마음대로 오늘 시커 놀다 오나. 걔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아잖아요. 행동 방법이.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네 마음껏 한번 놀아봐 하면은 아마 이 예산 1년 예산 하루 진행 다 써볼걸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우리들 스스로의 자유를 억제는 그 자가당착의 모순, 그 모순이 집착이라고 해요. 집착. 일은 즐기는 것이다.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 부지런한 거하고 집착은 다릅니다. 여러분 젊을 때 혹시 그런 애꿎은 연애 해보셨나요? 막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면 막 집착하는데 몸소리 나죠? 안 해보셨나? 저는 소시적에 하도 인기가 좀 있었어요. 요새는 이제 사갔지만 왜 삼재팔란에 연하는 없나고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걸 안 겪어봤구나. 다 때에 맞게 해봐야 돼. 연애할 때는 연애도 하고 해봐야 돼. 이 가지면 나도 실속이 없어요. 인기만 있었다는 거. 일이 안 보이는 것도 관계에 어둡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기 때문에. 내 식견을 내 식견에 고집이 가져 있으니까. 내 식견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 이해관계에 집착하기 때문에 일이 안 보이고 보였다 하더라도 처음에 그때까지는 좋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좋아야 돼요. 그죠? 근데 막판에 늦게 흐려져면 뭡니까? 그 일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일이 힘들어지고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업이 되죠. 그 사람은 그 일을 떠나면 이제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지 죽을 것 같으니까 절대 안 떠나죠. 우리 한순간은, 사람이 한때는 다 누구나 맑아. 끝까지 맑은 게 이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그 한때 그 영웅담으로 일생을 오래 묵고 사는 게 많잖아요. 시민운동 하던 놈들이 정치하는 놈들. 이런 정치 말이에요.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지. 그거를 자성 그럽니다. 이 일에도 자성이 없다. 단 자기 모습은 있다는 거. 자기 모습은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사인은 어떤 놈이다라는 게 대충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접촉해보면 나오는데, 근데 이게 다음에 다른 짓을 해. 그건 아니죠. 그게 자성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색깔과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자기 특징은 분명하지만 그게 언제나 그렇게 딱 이렇게 굳어 있지 않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연기라는 것을 생겨나지 않는다. 일은 이미 있는 거를 누군가가 먼저 눈뜨고 아니면 같이 눈뜨고 다듬어 가는 것이지 그게 내가 만든 게 아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는 말을 저도 같이 쓰지만 사실은 창업이라는 말 자체가 참 그냥 단순하게 보면 거기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 그런 계기로 시작됐다는 거지 일을 창조한 건 아니죠. 일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미 있다. 시절 인연 따라 일은 계속 바뀐다. 왜냐하면 환경이 바뀔 때마다 관계 설정 방식이 바뀔 때마다 일은 새롭게 무한정으로 있다. 일자리는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의 산업 시스템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는 빠른 거니까. 이제 산업 시스템이 점점 첨단화되니까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점점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스템이 붕괴되는 시절이니까 이제는. 불생이다. 이게 중론 귀경계 첫 구절에 나오죠. 팔불입니다. 중론에서 이야기하는 팔불. 귀경계. 불생, 불멸. 이 자료를 저도 이 자료 갑자기 중론으로 뛰어버려가지고.
예, 불생불멸이요. 불상부단. 그러니까 항상 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시절에 따라서, 그 어떤 주변 계기에 따라서, 일 그 자체의 어떤 과정에 따라서 일은 계속 변한다. 그리고 일이 딱 끊어지는 건 어때? 그죠? 연탄 장사 하다가 가스 파는 시절 되면 가스 장사로 바꾸죠. 그럼 기름 파는 건 주유소로 바꾸고 이러지. 아니면 그 관련되는 걸로 가지. 이게 영 엉뚱한 데로 가면 그렇게 세속적 사업을 해도 그렇게 하면 다 망하죠. 그죠? 블루클럽 만들었다가 갑자기 뭐 다른 거 투자하고 하면 쫄딱 망하죠. 블루클럽 창업자 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혀 연관성 없는 일에 덤비면, 돈만 보고 덤비면 다 망하죠. 그때까지 한 것도 망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끊어짐이 없다. 끊어짐이 없다. 그 다음에 하나이지 않다. 평생 하나 일만 하다가 가는 사람 봤나요, 여러분? 지조 이렇게 한 길을 가는 사람은 있어도 한 가지 일만 하다가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유능한 기능일 수는 있지만 참 아까운 인생 헛사는 거죠. 진짜 즐길 줄 모르는 거죠. 열심히 봉사, 노역만 하다 가는 거죠. 그리고 일이라고 하지만 그게 곧 내가 내 행위일 뿐이지 나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늘 내가 숨 쉬고 밥 먹고 하듯이 늘 나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나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일이라는 거. 뭐 물론 사무적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공간적 분리가 있죠. 집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일은 언제나 내가 가는 곳에 일은 따라다닌다. 자, 그 다음에 일이라는 게 새로운 일이라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천장에서 이렇게 감옥시 떨어지듯이, 감독 밑에서 감옥시 떨어지듯이 일이 툭 떨어지는 게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일이 훅 사라지는 건 어때? 그게 뭐냐 하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시절 인연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바깥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안에만 하더라도 그 일을 꾸려가는 관계망을 어떻게 설정하고 관계망을 훈련시켜야 하는지에 등한하면 구성원이 낙오되어 버려도 잘해오던 일에 이빨이 빠집니다. 그러면 일이 출렁대죠. 그렇죠? 새로 충원되고 세팅될 때까지 일은 춤출 수밖에 없어요. 동요가 있죠. 일은 절대 그저 주어지지도 않고 어느 누가 훅 이렇게 탈취해 뺏어가듯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젠가는 생겨난 것은 없어지지만,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지만 좀 더 빨리 없어지느냐, 정말 형편없이 없어지느냐, 생각보다 오래 쓰느냐는 어떻게 쓰느냐 문제죠. 막 혹사하고 함부로 내굴리면 빨리 조절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명 행사할 거고, 그죠? 천금처럼. 근데 그렇다고 얘가 몸만 막 천금처럼 챙기면 그건 미고 죽고 안 돼. 그러다 보면 이게 사회에 정말 지식과 경륜과 또 자기 그런 게 있는 사람일수록, 왜 천재가 요절하는 거 그게 미덕이 아니에요. 천재일수록 오래 살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자폐증, 서번트 증후군 말고 이런 사회성 있는 천재들이 자기 관리를 등한히 하면 안 돼요. 정말 잘 먹고 잘 챙기고 오래 살아야 돼. 그게 사회적 책무야. 그런 물건 하나 나오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잃어버리기는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들의 가치를 좀 더 소중히 하고, 그 대신에 그냥 성경 미인만 하지 말고, 하여튼 간에 정말 이 세상이 미인이 되도록 그렇게 세상을 빛내는 미인들로 자기 값어치를 다듬어야 돼요. 저기 불례의 팔불이라 그래, 팔불. 중론 팔불. 생겨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일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 직장은 쫓겨나죠. 정년이 있죠. 일이 있는 사람은 일평생 일 없는 사람처럼 한가롭고 늘 즐겁다. 언제 대박을 터뜨리지? 그거 대박 쪼르는 맛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 사는 게 늘 재밌다. 그게 중론의 귀경계입니다. 이 같은 이치를 깨우쳐준 그 사람이 참 존경스럽더라. 이게 귀경계 중론 첫 구절입니다. 인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한 게 중론 제1장 관 인연품이죠. 인연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렇게 쭉 설해지는 겁니다. 중론 일장 금방 하죠. 우리 편집자 엄청 걱정해. 30분밖에 없는데 중론 시작도 안 돼. 그러면서 제가 앞서 이제 이거를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책에는 이게 다시 또 들어갈 건데 이건 작자미 이상이라 저작권이 없습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20년 전에 처음 그 회지를 만들 때 그때 회원들이 제법 많았거든요. 회지를 만들 때 첫 그 19로 쓴 시에 주인공화라고 제가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일생장환 주인공 불수인만 형부동 뭐 이렇게 나가는 한시가 있습니다. 주인공화 제가 이제 번역한 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접겠습니다. 주인공아 나를 부르고 또 불러서 남의 말 듣지 마라. 거듭거듭 당부했건만 두 눈 깜뻑이며 두 눈썹 흩날리며 주인공아 어디로 가느냐. 산에는 송백이 가득하고 바람 끝엔 슬픔이 인다. 제가 즐겨 이렇게 읽어보라고 권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시로 표현하다가 보니까 언설장구로 표현하면 자꾸 실체가 있는 자아인 것 같아요. 주인공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근데 이 주인공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요. 우리는 정말 관계, 이 허공장의 빼곡이 이 허공 공간에 삼천대천세계라고 불가에서 표현하세요. 이 허공장에 빼곡이 차 있는 이 열의 성에 빨리 눈 떠요. 일 없다 그러는 게 참 이해가 안 돼. 얼마나 게으르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일 없다는 타령을 하고 있을까? 일 없다는 타령이 일이야. 그 일 없다는 타령하는 놈한테 일주 계약하면 사탕발림하고 사기치는 게 또 일이야. 그것도 지 돈 따고 나무 돈 주민이 또 뺏어야 돼. 세수가 없으니까 세금 올려야 되는데 그게 일이야. 이러니까 이 세상이 온통 사기꾼 천국이 되고 어떻게 나도 한 건 할까? 한 건에 목을 매는 한탕주의로 흐른단 말이에요. 정말 성실하고 인정이 넘치고 대살이 있고 무한한 사랑이라고 표현. 무한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내 설정을 도려내는 것처럼 주변이 보일 때 그때까지 우리가 좀 사랑을 배워야 돼. 애정을 배워야 될 것 같아. 애정이 있게 성실하게 끼어 있으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이 있을 거라고. 참 온 삼천대체 이 충만한 게 일인데 일이 없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일 없는 사람들은 창업학교로 오십시오. 직업이라도 제가 줄 테니까. 예전에 노동법이 적용 안 됩니다. 노동법이 적용 안 돼. 일이 있으면 뭐 언제든지 나와야 되고, 일이 있으면 휴일도 반납해야 되고, 그거 뭐 하라 안 하는데, 그거 그래야지. 언제는 일자리도 올라가고, 언제는 논리도 올라가고, 뭐 제가 그건 뭐 일자리는 줄 수 있어요. 인간적인 교감은 있는데 노동법은 적용 안 돼. 가능하면 노동법 적용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각 사업 단위 클러스터를 5인 미만 사업장을 해요. 언제든지 해고 가능하게. 오늘 저가위가 너무 좀 어수선했습니다. 어수선했는데 다음에는 좀 더 제가 정돈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두서없는 이야기 늦게까지 같이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오늘 첫 시간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